이 영상에서는 뭐부터 얘기할까요? 자, 영어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유학 다녀와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유학 다녀와서가 아니고 유학을 갈 때 무려 30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학생이 더구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할 만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 유학 다녀와서 영어 강사라도 할 수 있겠지. 영어 강사를 절대로 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절대 하지도 마세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 저 원어민 강사,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영어 원어민 강사 있는데, 참 완전히 나르시시스트예요. 나르시시스트. 사람은 완전히, 진짜 저런 또라이들이 너무 많아. 외국에서 오는 원어민 강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은 수의 원어민 강사들이 정상인이 없습니다. 왜 자기네 학교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멀쩡하게 학교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서 왜 영어를 가르치겠어? 그냥 태어나서 뭔가 퀄리피케이션이 없잖아요. 그냥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뭐 노력을 뭐 했다거나 그냥 눈물겨운 뭔가를 했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도피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최소한 뭐 실력을 떠나서 노력이라도 하고 뭔가 사연과 스토리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개나 소나 다 받아주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다 보니까 저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네. 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영어 강사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난 유학 다녀와서 요즘 워낙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영어 강사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 강사하면 인생 폭망합니다. 그냥 뽕을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나? 우리 학교에서 학생이, 저 지금 국제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국제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데, 영어 학원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뽕 맞는다. 네,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한마디로 그 몸을 판다고 해야 되나? 몸 파는 건 여러분 젊은 나이에 하고 나이 들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소질하는 거잖아요. 영어 강사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참 할 말이 많았는데 또 정작 또 카메라를 켜니까 생각이 되게 그냥 많이 다는 나진 않네요. 첫 번째 이유는, 영어 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꿈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 편하니까. 왜? 누가 터치 안 하죠. 물론 영어 강사도 스트레스 많습니다. 물론 나름 스트레스 많아요. 나름 되게 학부모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애들한테 막 그 애들하고 또 어린 꼬맹이들하고도 싸우고 걔들한테 치달리고. 하지만 비교적 직장에 비해서는 인간관계, 특히 상사가 항상 문제잖아요. 일반 회사 다니면. 근데 상사 스트레스가 없어요. 왜? 영어 학원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직업은 그냥 냅둡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자기 고집, 자기 아집, 마이웨이가 되게 강한 게, 유리한 게, 그게 바로 가르치는 직업이죠. 근데 내가 내가 여기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나는 가르치는 것에 뜻이 있어, 그래서 영어 강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한국 와서 그래,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취업도 안 되고, 근데 강사하면 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취업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비교적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직장 상사와 관계에서 일반 회사를 다니면요, 엄청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사는요, 좋은 사람이 없어요. 상사는 날 괴롭히기 위해 있는 게 상사입니다. 아니, 부하 직원들 키워줘서 뭐 하나요? 부하 직원은 쓰고 버려야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이라는 데가 그렇게 생겨보면,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한테는 절대로 나를 위한 직장 상사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각하는 직장 상사는 없어요. 다 지 자신을 위해서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착한 직장 상사는요, 오래 버티지도 못합니다. 네? 직장 생활에서 오래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착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장 상사는 거의 대부분 다 악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악마는 좀 너무 심했나? 아무튼 나를 어떻게든 가스라이팅을 하든 살살 달래가지고 이용을 해먹던, 어떻게든 이용을 해먹고 버리는 게 직장 상사예요. 그런데 영어 학원도 물론 똑같습니다. 영어 학원 똑같은데, 영어 학원은 근데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지 않다 보니까, 한번 영어 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를 내가 이제 좀 제대로 어떻게 운 좋게 취업이 됐어. 근데 내가 좀
제대로 직장생활을 이제 좀 회사다운 회사를 좀 다녀볼까? 개나 소나 다 영어만 하고 유학만 다녀오면 다 할 수 있는 영어 강사 말고 들어가잖아요. 몇 개월 못 버텨요. 못 버팁니다. 의외로 영어 학원이 굉장히 다니기 편한 직장이에요. 의외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회사 다녀보세요. 회사 다니면요 진짜 별의별 스트레스를 다 줍니다. 네. 왜냐, 나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나를 이용해 먹고 버려야 되고, 내가 크면 안 돼. 내가 성장하면 자기 밥그릇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직장 상사는 나를 밟으려고 해요. 네. 뭐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쉽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치 화류계에서, 그러니까 제가 화류계 비하 발언은 아니고, 왜냐면 화류계도 어렵습니다. 화류계도 진짜 고충이 많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별의별 또라이들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그 강남의 어디 동, 거기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그 세계에 발 들어놓으면 끊지를 못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내일이 없는 삶. 한번 너무 쉽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 내 회사를 가면요 정말 무슨 못뱅이 치면서 뭐 그냥 쥐꼬리만한 월급 받죠. 근데 영어 강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터치도 비교적 안 하고 스트레스 별로 비교적 안 받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다가 이런 방법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영어 학원으로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 강사 같은 경우는 일단 나이가 들면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한 살이라도 어리고 싱싱한 선생한테 배우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들잖아. 그러면 한 30대 한 중반 후반부터는 내가 어떤 무기가 있지 않고서는 어떤 브랜드, 저같이 뭐 영어 뉴스 앵커 뭐 이런 거, 아니면 학벌,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월가 뉴욕 금융권에서 일했던 경력, 하여튼 이런 삐까뻔쩍한 스펙이 있거나, 아니면 학생들하고 엄마들한테 실력이 정말 좋다, 나한테 올 그럴 가치가 있다, 나는 경쟁력이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오지 말고 나한테 와라, 이런 경쟁력이 없으면 30대 중반 정도는 독립을 해서 내 사업을 차리고 내 학원을 차리지 않으면 취업하기 어렵습니다. 왜 써주겠어요 나를. 어린 선생님들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옛날만큼 인구도 별로 없잖아요. 점점 다, 이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뭐 짧게 할게요. 옛날만큼 아이들도 지금 낳지도 않잖아. 근데 지금 공급은 되게 많아졌죠. 가르치려는 사람들 많은데 점점 배우려는 사람들 줄어들고 있어. 그것도 또 하나의 이유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기업 들어가도 소모품으로 쓰이는 거 맞다. 어차피 그렇다. 어차피 결론은 치킨집이다. 뭘 배우냐. 맞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영어 학원도 그렇고 일반 회사도 그렇고 소모품으로 쓰고 갖다 버리는 건 맞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 로펌 가잖아요. 이 대형 로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몇 등 안에 드는 대형 로펌을 저도 그래서 일해봤지만, 그런데 가도 어차피 소모품으로 쓰고 버리고요. 거기서 하는 일들, 뭐 팀장이 키워준 파트너 변호사, 선배 위에 변호사가 키워준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 팀을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팀장, 파트너들은 영업을 하고 그 일을 이제 밑에 어쏘들한테 주면 그냥 알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걸 그냥 일을 하는 것 뿐이지, 뭐 무슨 뭐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똑같긴 한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유학을 다녀와서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내가 처음에 유학을 갔던 이유, 하고 싶었던 일, 이걸 해보고 소모품으로 쓰이고 또 거기 그 일을 배우고 그거 하고, 그냥 그 일마저 해보지도 못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그냥 미국에서 있었던 거 그거 갖고 그냥 평생 먹고 사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눈치하고 입털기나 빨라져 가지고.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분야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성공하는 분들은요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성공해요. 네이티브들, 진짜 영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장인이에요. 장인. 그 분야의 기술자들이고,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은 돈을 잘 못 법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다 벌죠. 어느 정도는 버는데 이제 누구 밑에 들어가서 벌죠. 누가 돈을 버냐면 영어 교육 시장도 역시 영어를 못하는 사람. 뭘 잘하냐, 대신 영업을 잘하는 사람. 왜 영업을 잘하냐? 그들은 고객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업을 잘하는 그 기술이 발달한 사람들이 잘 포장을 해서 마케팅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죠.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아니 쉽게 얘기해서 영어 학원 원장 유명한 사람들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학원 원장에서 성공한 사람 치고 영어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국내파들이고 다 미국, 아니면 뭐 S 뭐 브랜드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딱 봐도 미국에서 그냥 2년제 대학교 그냥 그냥 하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걸로 어떻게 뭐 초보 영어 가르치다가, 초보 영어는 또 수요가 많거든. 응? 워낙 다들 초보 어차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영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평생 초보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돈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을 잘 공략해서 사업가에서 성공한 거지, 교육자는 실제로 여러분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입만 털고 뭐 그냥 세일즈 기술, 영업 기술, 눈치 빨라지고 막 이 유학 다녀와서 미국에서 있었던 시간하고 그냥 그거 그리고 그냥 평생 살아갈 건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학원도 쿠사리 주고 영어 학원도 뭐 나름 스트레스 많고, 원장이 스트레스 주고 뭐 별의별 거 갖고 막, 진짜 원장들 중에서 또라이들 정말 한 80% 90%는 또라이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이들은요, 가르치는 직업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자기 아집에 딱 자기 아집에 쌓여 있어야지 똘똘 뭉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왜냐면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방향성도 있어야 되고 철저히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 그게 아집이 안 강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엄청 아집 강해져요. 정말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드센 직업이 남을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제일 세요. 의사들, 변호사들, 사람 죽이고 살리는 직업,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되게 소심한 분도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네들 실수하면 사람이 죽으니까.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고 이런 직업들, 사람 생명을 갖고 왔다 갔다 좌지우지하는 직업들은 오히려 되게, 그런데 아무튼 오히려 되게 소심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르치는 직업은 사람이 세질 수밖에 없어. 세져야지 남한테 가르치거든. 그리고 그래야지 돈을 벌고. 선생님이 쭈삣쭈삣하고 그러면 애들이 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뭘 몰라도 다 아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그걸 해가지고 성공까지 했어. 내 자리 잡았어. 그러면 자기 아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들이 정말 대화가 안 되고 자기 우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도 계중에 계세요. 진짜 저도 뭐 뵀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에 비해서는 영어 강사가 그래도 편합니다. 터치 안 합니다.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니까 그래도 이 문화적으로 서로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선생님 하면서. 그리고 고객들도 내가 물건을 팔거나, 우리나라 문화상 정서상 물건을 팔거나 이런 걸 파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인정해 주죠. 선생님이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인정을 해야지 자기가 또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있다가 일반 기업을 다니잖아요. 절대로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 짜투리던 그 용돈 내가 좀 과외하면 금방 벌 수 있다는 그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고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가장 유사한 분야였던 영어 방송 뉴스 앵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돈이 떨어지거나 뭐 프로그램이 종영이 돼 버리거나 누가 또 위에서 백으로 들어와 버리거나, 왜냐면 영어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백 좋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당장 뭘 해야 되겠고, 그때 이제 제가 하게 된 게 영어를 가르쳤죠. 근데 저는 또 이게 또 잘 맞기도 해요, 가르치는 게. 그래서 아무튼 절대로 영어 강의를 하지 마세요. 사람 망가집니다. 어린 나이에 돈 맛을 알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거 그냥 하다가 그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뭔가 내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걸 못 거칩니다. 왜냐면 돈 맛을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못합니다, 그렇게. 근데 만약에 영어 학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런 정말 다른 직장보다 더 단호한 각오로, 나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아무리 이 스카이캐슬 이 분야가 더럽고 치사해도 여기서 무조건 버틴다. 온갖 사회 불의와 내 양심과 이거 다
그렇거든요. 얘가 가르치는 직업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열이 나라가 이제 센 나라기 때문에 이게 다 돈이에요. 애들 다 돈을 보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네? 차라리 대놓고 장사하는 데는 덜 지저분한데 겉으로는 되게 홀리한 척, 거룩한 척, 되게 착한 척, 정의로운 척하고 이게 몸에 좋은 것처럼 팔지만 사실 그게 마약이었어.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바닥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영어학원 들어가잖아. 그래도 그걸 다 견딘다. 그런 마음이라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멘탈이라면 그냥 어떤 기업도 다 버틸 수 있을 거고, 제가 학생들한테 말했던 게, 너가 한국에 와서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영어 강의를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편의점에서 일해라. 그럼 배우는 거라도 있다. 강한 멘탈을 배우든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배우든 배우는 거 엄청 많습니다. 차라리 편의점 가서 일하는 게 낫습니다. 영어 강사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차라리 깔끔하게 포기하고 진짜 내가 여기저기 기업을 회사에 지원했어. 근데 취업이 안 됐어. 선생님, 그러면 내가 여기저기 기업에 넣고 내 꿈 쫓으려고 했는데 취업이 안 돼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냥 안 되는 걸 보시면 돼요. 한 1, 2년? 뭐 숫자를 두는 건 뭐 그럴 경우에 이제 버텨야지. 어떻게 가서 여기는 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요, 영어 잠깐 가서 내가 좀 여기 잠깐 있다 나오지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 돈 얼마 벌자고 용돈벌이 하자고 내 인생을 아주 크게 낭비하는 거고요. 독을 뽕을 맞고 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때 그냥 굶으세요. 차라리 이 배고픔 헝거리 정신이라도 기르게 차라리 그때 그냥 굶고 그냥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정말 이게 독이 됩니다. 독이 돼. 이거의 반대가 젊어서 고생하는 건 뭐 사서도 한다. 이거의 딱 반대가 영어 강사입니다. 유학 다녀와서 영어 강사하는 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